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2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4일 중국의 한 경제 관련 채널에 연이어 들려오는 기업 파산 소식과 중국 제조업의 미래를 떠올려 보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게시자는 자신을 15년간 기업 재무실정 경험, 세무 자문 경력 5년, 팀 내 총 서비스 기업 만여 곳을 돌파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었는데 중국 경제의 상징격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지역의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일선 도시들도 낙관적이지 않다며 영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공장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사람 자체를 뽑지 않는 공장들이 많고 수주 물량 자체가 몇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런 공장 사장들은 임대료, 수도, 전기, 직원들 급여까지 매달 들어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공장을 팔고 말게 되는 것이라며 그간 중국 사회에서 1억 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해 오던 제조업 공장들이 대규모로 파산하게 된다면 결국 노동자들과 가정은 보장을 잃게 되면서 생활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있어 거대한 충격을 가져와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사장들에게 겨울이 왔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중요한 시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고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최근 자국 언론에서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약진을 전하는 기사들만 많은 상황에서 특별한 기술 없는 일반 서민들의 생계가 걸린 중저가 제품 제조업의 위기를 다룬 영상으로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기업 운영하기 힘든 환경과 여러 정부 부문들을 이런 상황을 방조 혹은 심각하게 만들고 아예 그 원흉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몇 년 사이에 붕괴식으로 파산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데? 12시간 2교대에 급여는 낮고 노동자는 그저 생산 기계일 뿐이다. 내수가 없고 상품은 기본적으로 다 수출에 의존하지만 지금 서방하고 무역전 하고 있어서 물건이 안 팔리니 파산할 수밖에. 네가 사장해라. 최근 몇 년간 사장하기 엄청 어렵다고. 나도 노동자임. 이미 동자력 이노스! 임금은 여전히 10년 전인데 채소는 오히려 몇 배가 올랐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육 자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 먹으려면 고민을 한 번 해야 된다! 농민공들은 적어도 고향 돌아가서 농사라도 지을 수 있지만 도시 실업인원들이 가장 불쌍하지. 농사로 얻은 걸로 생산재료 사기에 부족하다고! 안심해라. 모든 사람들이 호적 소재지로 돌아간다면 도시 사람들은 아마 죽도 못 먹을 테니까. 지금 땅 회수할 준비 들어갔어. 왜 여전히 스창 구이저로 옮겨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있는 공장도 계속 꾸려나가기 어려우면서. 그런 기업들을 더 빨리 죽게 하고 싶은 거지. 맞다니까. 국유기업은 영향이 없잖아. 일반 기업들은 장사 잘 돼서 필요하면 하나 더 만들겠지만 행정적 수단이라면 한 집 옮겨가면 하나 망하는 거다. 저 기업들이 다 죽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 건데? 걔들이 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냐? 문제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다. 느낌이 완전 좋은데? 느낌이 좋은 게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거야. 저건 미국인이다. 힐러리가 예전에 중국은 얼마 뒤에 가난해질 거라고 한 적 있었음. 힐러리는 좋은 사람임. 10몇 년 전에 중국 경제는 모래사장 위에 올린 고층 빌딩이라고 했었다고.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비극이다. 저장 쪽에서는 안전검사, 환경보호, 소방, 세무, 주민센터, 가끔은 마을위원회 노인들도 와서 돈 기부하라고 함. 적으면 받지도 않는다니까. 원래도 주문량이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운영 중임. 어이구,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고. 서방 국가들하고 관계 잘 맺고 흑인들 우두머리하러 가지 마라. 광동 쪽에는 검사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복 입고들 새까맣게 널려서 조폭하고 똑같다. 국가의 안정적인 정책이 없으면 기업들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건 없는 거다.
경제하는 사람은 없고 정치랑 환경보호만 알잖아. 환경보호의 공로가 가장 큰 거임. 환경보호는 환경보호라는 깃발 내걸고 중앙기업, 국영기업을 보호하는 거다. 오염기업들을 놔둬서 뭐하게? 인민들한테 해끼치라고? 땅콩 수확할 때 먼지 나면 안 된다고. 예전에는 공장 없었어도 농민들은 애들 연어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 늘었어도 애 하나 키우기도 어렵다. 예전 애들은 가난하게 키운 거고 지금은 부유하게 키우잖아. 전에는 사는 게 지옥하고 똑같았어. 예전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천당이다. 와, 공장 닫으면 거리에 사람들 없고 정부 관원들은 한가롭게 복을 누릴 수 있으시겠네. 괜찮다. 일이한 식사는 계속 먹을 수 있고 퇴직하면 만이한 이상 퇴직금하고 생활보조도 똑같이 계속 줄 테니까. 노후전쟁이 가져온 악영향이 이제야 시작인 건가? 비싼 임대료랑 집값의 높은 물가가 저가 제조업을 박살내버렸다. 베트남, 인도로 강제 이주당했다고. 역시나 계획경제그룹 기업이 좋다니까. 성심성의껏 인민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겨울은 이제 막 시작이라 혹독한 추위는 아직이야. 환경보호, 안전, 건강, 정부검사. 기업이 안 망할 수가 있겠냐? 써도 끝도 없는 각종 보고서 양식들은 다른 곳에 높은 수수료 주고 만들어야지 직접 만들면 불합격이잖아. 기업들은 어렵다고. 나쁘 벌금. 검사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저 사장들 짝퉁 만들어 팔고 탈세 직원 착취 같은 위법행위는 금지됐어도 근절이 안 되는구만. 검사라도 안 했으면 하늘이 뒤집혔을 듯. 농촌은 쇠락했고 공장 도산에 장사하는 것도 완전 힘들다. 미국 유럽 제재가 중국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임. 남들한테 뒤집어 씌워도 방법 있는 사람 없어. 세계랑 관계 단절해서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 중국은 세계 시장이 필요하다고. 나는 광동 장문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데 제품은 전부 다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매일 10시간씩 일한다. 어쩔 땐 업무 시간 1시간 이상 초과해서 주문 완성해야 돼. 지금까지 냄비 8,000조개를 유럽에 팔았어. 지구상에 몇 명 있고 한 명이 냄비 하나씩 사면 몇 개 사는 건데? 냄비 하나당 1위안을 번다 쳐도 니네 회사는 8,000조를 번 건데 회사에 1억 명 있다고 해도 인당 8천만 위안씩이네. 완전 대단해. 이미 3, 4대라서 진작에 민중생활 상태랑 동떨어졌다. 전혀 모른다고. 국유기업은 생산업체 뭐가 있음? 얘기 좀 해봐라. 국유기업도 못 버틴다. 우리 애는 국유기업 중간층 인원인데 마찬가지로 휴가 내고 집에 와서 대기 중임. 사실 그냥 실업인 거지. 공장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온 힘을 바칠 노동자는 찾을 수 없고 근면하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무보수로 일할 노동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문을 안 닫을 수가 있겠냐. 노동자들이 깨어나서 괴롭히기가 쉽지 않아진 거다. 맹목적인 발전에 비정상적 내부 경쟁으로 가격전 벌이고 너 죽고 나 살자의 기대 와서 상처 투성인 거다. 적자 생존이니까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우리 노동계급 사람들은 온몸이 고생이지만 저 공무원들은 온몸이 가뿐하다. 퇴직할 우리 연금은 제대로 5분의 1로 불쌍한 정도로 적고 나라에서 더 이상 최하층 일소득에 관심이 없다면 희망이 있겠냐? 나라에서 발표한 공업지수랑 상황하고 경제 데이터는 왜 계시자 네가 말한 거랑 다른 걸까? 올 건 결국 오는 거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보편적 가치를 끌어안고 세계 문명에 융합되자. 맨날 미국이 붕괴된다고 했던 거 아님? 이렇구만. 애를 둘셋 더 낳으라니. 이게 다 오프라인 매장을 무너뜨린 결과다. 경제 못 살리면 돈 찍어서 기업 옮기는데 남겨진 도시한테 공평한 거냐? 캐파 초과라. 지금 제품 재고 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쓸 수 있는 거다. 자손들 밥을 먹었으니 이젠 되돌려줘야지. 저건 정부가 고민할 문제지 평민 백성들이 생각해봤자 소용없음. 쟤들은 그저 지들 주머니 속에 얼마가 생길지만 신경 쓴다. 자본주의 범람의 필연적인 결과임. 공장이 무너지고 사람 마음이 무너졌다.
입국의 근본이야. 중국의 몰락이 시작됐다고?